테슬라 전체 시총의 10%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1시간. 우리나라 K 증시의 가장 많은 패턴이 뭐냐면 오늘 은갈치시네요. 네, 힘을 밝게 좀 내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 그래도 선생님 말대로 이번 주 많이 주셨네요. 원래 사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충 수업의 개념으로 이 사진의 의미가 뭐일 것 같아요? 서핑. 정보의 바다를 활용. 그치. 아유, 서핑이 뭐예요? 자, 정보의 바다. 제가 오늘 이 이미지를 메인으로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했었던 15년 전에, 17년 전에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 중에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뭐가 있냐? 인터넷의 발달. 그러다 보니 정보를 받아내는 양, 그리고 속도가 엄청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웬만히 쓸모 있는 정보들은 주식 레포트가 전부였어요. 근데 요새는 이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튜브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말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요새는 거의 다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좀 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 과거에는 정말 공신력 있는 분들의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료 플로우만 쭉 훑으면 됐었어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른 것도 조심해야 될 게 많지만, 이렇게 정보의 바다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식시장에 떠도는 뉴스, 소식들을 조금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하죠? 돈을 벌다. 돈 벌려고 모인 거잖아요. 네. 돈은 뭘로 벌어야 돼요? 돈으로 벌어야 되죠. 네. 그 돈으로 뭘 사야 돼요? 돈이요. 아니지. 아니지. 돈을 사긴 좀 그렇지. 사람? 그치. 나를 샀지.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주식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목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분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를 먼저 좀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주린이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핀즈맵이라고 치면 어젯밤 미국 증시가 어떤 형식으로 흘러갔는지를 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빨간 건 뭐예요? 상승이죠. 미국이 빨간 건 스타벅스 색깔, 초록색. 이 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래도 시총상의 대형주가 조금 엇갈리죠. 엔비디아는 약하지만 애플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하지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은 올랐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그래, 지수는 오늘 재미없겠다.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 대형주들은 오늘 참 재미가 없겠구나. 그런데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좋을까? 전기차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2차 전지 전기차가 오늘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 드릴게요. 테슬라는 어느 나라 주식이다? 미국 주식인데 거의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테슬라 전체 시총의 10%를 어디에서 갖고 있느냐? 한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 일론 머스크의 영상 편지 하나. 웰컴 투 여의도. 오케이. 아침부터 뉴스가 반도체, 신재생, 2차 전지, 비대면,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 이런 게 아무리 나와도 전일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와 강했던 기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전기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겠어요. 하지만
먼저 기준을 잡고 내가 우리나라 시장을 준비를 한다면 아무래도 100가지 뉴스 중에 10가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저라고 이게 처음부터 보기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업이고 얘네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코딱지만한 얘는 뭘고 쟤는 뭘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날 시장에 어떤 길을 이미 쫙 알려주는데 우리는 괜히 저 새끼를 가서 저쪽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보다 보니까 힘든 거더라. 우리 주혜님과 주칠님은 뭐부터? 큰 길부터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시총 큰 기업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섹터는 그날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흐름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온다. 왜냐면 미국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끝납니다. 그럼 6시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지도를 출근길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하나 못 볼까요? 미국 증시가 강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3시간 뒤에 열릴 우리나라는 뭐다? 강할 확률이 높은 거죠. 아시아 증시는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증시와 일본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10시 15분부터 10시 반에는 중국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가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통 점심때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힘들다라기보단 거의 변동성이 없죠. 이유가 뭘까요? 밥 먹으러 가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중국은 브레이크 타이밍이 있다. 1시부터 2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 것도 나중에는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큰 틀을 한번 보자고. 새벽 6시에 미국 증시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열리는 아시아 증시는 당연히 미국 증시 방향성에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 초반 1시간만 반짝하고 멈추는 이유는 뭐다? 다 중국을 보니까. 우리나라 장은 오전 1시간과 장 전 1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장 초반에 전일 미국 증시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장 초반 1시간에 많이 몰려있다. 그러니까 장 초반 1시간이 딱 지나면 거짓말같이 시장이 약간 흐름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보느냐? 중국 증시가 좋을 거냐? 중국 증시가 나쁠 거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1시, 2시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장 전 1시간이 또 바빠지느냐? 오늘 미국 증시 좋은 거 이제 끝났잖아. 내일 좋을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서 살 거냐 말 거냐를 또 장 후반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 K 증시의 가장 많은 패턴이 뭐냐면 정강후약. 사실 실제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장 끝나기 전 1시간, 이때 많이 이용해요.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있잖아요. 그 뉴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관련주. 관련주? 좋다. 오를만한가? 오를만한가? 네.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인가?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 뉴스의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연속성. 자, 이 화면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이 뉴스를 우리가 봤다, 슬프다, 화가 난다, 그걸 떠나서 주식시장에 대입을 하려면 무엇부터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 일이 빠르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길게 갈 것이냐, 지속성, 연속성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왜? 빠르면 이미 내가 이 뉴스를 본 순간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먼저 보고 행동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뉴스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천천히 관련 수혜주, 관련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라는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가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동산업. 그렇죠.
군필자. 군필자. 40년. 자, 아무튼 첫 번째 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일이 정말로 오래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나서 오래 간다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당연히 방산. 자, 왜 우리나라 방산일까? 유럽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만 아니었으면 전쟁을 거의 모른 채로 지냈을 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쏘는 만큼 우리도 쏘면서 실험 테스트를 얼마나 합법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사실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방산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어떤 위상은 굉장히 높다. 뉴스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파악할 건 연속성. 연속성이 길다라고 파악하면 이 뉴스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게 안 떠오르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날 지도 보면 시장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미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률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30%라고 하는 제한이 있잖아요. 30%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뉴스가 이 주가를 100%, 200%, 300% 올릴 수 있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당일 30%의 딱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뉴스를 보고 부랴부랴 이거 사지 저거 사지 이게 대장주인가? 저게 대장주인가? 그럴 필요 없다. 이 뉴스의 연속성이 굉장히 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날 안 사도 충분히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종목분들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을 추려내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할 때 당연히 그 뉴스의 진위 여부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이 뉴스를 통해서 지속성, 연속성이 짧게 끝날 뉴스일 것이냐 길게 끝날 뉴스일 것이냐 그거를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코로나 때는 사실 코로나가 길게 갈 거라는 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팬데믹? 보통 주식시장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테마는 오래 갑니다. 작년에 태조 이방원 기억나세요? 재작년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그 신조어가 생기니까 쭉 가잖아요. 이런 신조어가 생기면 그 신조어가 생기게 만든 기업의 주가가 당분간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방산이 움직이는 만큼 또 뭐가 움직여요? 유가. 그렇죠. 왜? 러시아가 산유국이잖아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 당시에 이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또 봐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 석유.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기업들이 이때 왜 올라갔느냐? 전쟁 때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의 뉴스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전쟁 났네?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야 되면 일단 지속성, 연속성 짧을 것이냐 길 것이냐 그게 판단이 되면 수혜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 그게 힘들다면 답은 이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아니 본부장님 이미 지난 거 가지고 1년 뒤에 와서 이야기하면 2년 뒤에 와서 이야기하면 나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라는 눈빛이야 지금. 그래 이미 그런 눈빛으로 날 보고 있어서 하나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쪽. 여러분들 제가 이 비대면 의료 쪽을 증권방송 채널에서 말했을 때가 작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왜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비대면 진료가 안 되는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이미 이웃나라 일본, 저 멀리 미국은 굉장히 많이 발전과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나라도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비대면 진료 쪽의 산업은 커져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왜 12월 달에 이야기를 했냐면 다가오는 해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는 뭐 지킬 수 있든 없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굉장히 많은 정책주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에 대신에 너무 허무맹랑한 정책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저출산, 그리고 두 번째가 비대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세금 감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비대면 쪽의 불이 정부에서 먼저 2,000명 증원한다라는 뉴스로 시작이 됐죠. 만약에 이게 검토였다면 빠르게 끝나겠지. 하지만 증원하겠다라고 너무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강대 강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첫 번째 이 뉴스를 봤을 때는 관심. 그럼 언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두 번째, 의료계에서 전면 사직서, 휴직서를 내겠다. 그 뉴스가 딱 나오면 이때서부터는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길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강했던 쪽이 뭐냐? 바로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가장 강했었다. 인성정보가 대장이었죠. 이 인성정보가 이 뉴스에 가장 1등주가 될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명분이 있으면 이 기업은 더 갈 것이고 명분이 없다면 지금은 1등주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제쳐질 수 있다. 제가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날 인성정보가 오늘은 대장주로 보이나 가지고 있는 탤런트로 봤을 때는 유비케어가 대장주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비케어는 두 가지의 사업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비인후과에 가든 치과에 가든 내과에 가든 뭘 하든 과거의 의료 진료를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EMS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의료계에 공급하는 쪽이 유비케어. 그리고 두 번째, 비대면 관련주로 왜 엮이냐? 똑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저 알아요. 똑딱 알죠? 네. 병원에 가기 전에 예약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유료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이슈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유비케어가 대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뭐든지 주식시장 기준으로 대입을 습관이 필요해요. 그냥 읽고 탁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뭐가 수혜를 보고 이러면 뭐가 피해를 보고 수혜주와 피해주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언제 사야 될까는 사실은 이건 좀 별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그 산업이 계속 갈 거냐 말 거냐와 그 산업에 대한 관련 종목을 언제 사고 팔 거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못 갈아치워 주지. 몇 입으로는 안 되지. 그럼 커피를 마셨으니까 너 커피도 마시고 노트북도 썼으니까 그럼 팁을 하나 알려주면 잘 봐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캔들이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해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필요하죠. 거래량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 관심 이퀄 돈. 그런데 그 돈을 주가가 올라갔는데 배팅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리에 거래량이 붙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립적인 가격은 뭘까요? 가운데. 당연히 가운데죠. 제일 낮은 가격과 제일 높은 가격의 이 중간은 매수자의 심리와 매도자의 심리가 가장 팽배하게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중앙값에서 위는 뭐예요? 매수자의 힘이 더 강한 거고 이 중앙값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자의 힘보다 매도자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래량이 터지면 내가 보기 싫어도 시장에서 자꾸 이 종목이 올라갔다고 여러 방송에서 여러 SNS에서 여러 기사에서 이미 다 떠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바닥에서 기어가던 종목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러한 기준봉이 생기면 이 가운데가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가운데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잘 봐요. 유비케어 뉴스가 나왔죠. 큰 구멍이 가장 중간값을 정해요. 내가 이 가운데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충분히 이 기업이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매수, 분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가격을 훼손을 안 하고 새로운 뉴스, 더 강한 뉴스가 임팩트 있게 나오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값이라고 하는 게 이 캔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좀 급상승을 봐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가온칩스 엄청나게 강한 봉이 이날 발생이 됩니다. 그죠?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이 거래량이 터진 날 매도자의 심리가 가장 팽배한 가운데 값이 깨지면 이 기업을 누가 사려고 할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 개미들 중에 바보 개미들. 바보 개미들. 다른 종목 한번 아무거나 한번 불러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날 상승한 날, 이건 일단 처음에 상승한 날 기준이에요. 가운데 값 내려오지도 않죠.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그 위에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못 샀으니까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량 거래량이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려보니까 마땅히 살 데는 없어요. 이 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거 선생님 기법이에요? 기법이라면 기법이죠. 제가 이제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기준을 왜 그 다음 거래량 터진 데다 넣냐면 이때는 가격이 3만 원대다. 3만 원대 백주하고 10만 원대 백주하고 거래량 같아도 거래 대금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영업비밀 자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거래량과 거래대금 어떻게 보면 또 같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가격은 다르잖아요. 가격이 다른 만큼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달라요. 매도는 언제예요? 매도는 개인 투자자 본인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내 밥그릇이 3%면 3%인 거고 5%면 5%인 거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100%, 200%, 300% 가는 거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먹을 자신 없어요. 저도 사람 인치라 안 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더욱이 매일 보고 있잖아요. 매 시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팔고 싶죠. 네.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저는 단기면 357. 357. 이 357은 뭐냐면 저는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매매 전략이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나는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산다면 3%, 5%, 7% 대신 손절선은 3%, 5% 안으로 딱. 대신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안 하겠다라는 매매 전략인 거죠. 대형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매매 방식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기법부터 고민을 하거든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그것보다 그 살 수 있는 타이밍에 주식시장을 볼 수 있는지부터 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기법 알면 뭐해? 내가 그 시간에 이걸 할 수 없으면 말짱빵이에요. 그러면 무리해서 더 높은 가격에 사거나 분할해서 안 사고 마음이 급하니까 한 번에 사거나 그러면서 계좌가 슬슬 녹아 내려가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게요. 실시간 조회수나 상승률, 거래량 엄청 막 나오잖아요. 제가 막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봤을 때 제가 구매를 하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때 그 타이밍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 상승률 1이라고 하는 것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앞으로 더 살 사람도 있겠지만 어제 많이 산 사람들이 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오늘 무조건 많다 그래서 그 기업이 계속 간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산 건 많이 산 이유가 대신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이 보이면 저는 그 기업을
오늘 사더라도 일부만 삽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선을 그어봐요. 중심값까지 샀는데 내려올 수 있잖아요.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나눠 사요. 대신 언제까지? 그 중심값이 이탈하기 전까지만. 그리고 나서 며칠 갖고 있어 봤더니 올라가? 그러면 3%, 5%, 7%, 10%에 나눠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딥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방식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고 파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형화 시켜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기준을.